김지혜, 박준영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맞아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JTBC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를 통해 파격적인 가상 이혼 체험에 나서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혼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진지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박준영 씨는 이혼 서류를 보며 진짜 이렇게 써서 내면 이혼이 되는 거냐며 조심스럽고도 불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지혜 씨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이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단순한 방송 소재가 아닌 자신들의 삶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김지혜, 박준영 부부는 여러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가상 이혼 체험은 부부 관계의 민감한 부분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지혜 씨가 결혼 초 겪었던 시댁살이의 고충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는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박준영 씨에게 들었던 가장 서러운 말로 싸울 때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던 것을 꼽으며 당시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를 그녀의 눈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고, 이는 많은 부부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상 이혼 서류 작성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재산, 분할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 차이를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김지혜 씨는 재산을 5대5 딱 반으로 가르는 거냐고 다소 의아하다는 듯이 질문했고, 박준영 씨는 20년 이상을 살았다. 함께 재산을 만들어냈으면 당연히 5대5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김지혜 씨는 이에 대해 아니다. 5대5는 아니다. 그리고 애들 문제, 양육권도 있다. 다 따지고 들어가서 누가 아이를 키울 건지 주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며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박준영 씨 역시 내가 애들 다 키웠다며 내가 애들 학교 라이딩하고 아침에 깨워서 밥 해줬다고 맞서며 자신 또한 자녀 양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각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은 실제 이혼 과정에서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갈등과 복잡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박지훈 변호사를 찾아 이혼 상담을 받으며 그동안 결혼 생활에서 쌓였던 불만들을 가감없이 토로했습니다. 이혼 동의 여부, 재산 분할의 구체적인 방법,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그리고 면접 교섭권 등 협의 이혼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심각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려면 신청서가 있다. 협의 이혼 의사합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성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했을 경우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 관련 협의서도 보여주는 등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씨는 이러한 법률적 설명들을 들으며 이혼의 현실적인 절차와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역력했습니다. 김지혜 씨 또한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녀는 상담 과정에서 결혼 생활의 오랜 고충을 다시 한번 토로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이 결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시어머니를 8년 모시고 살았다. 신혼 첫날부터라며 결혼 초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위기가 되게 많았다. 우리 둘만 만나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둘이 안 맞지 않나. 그런데 그걸 2대1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잔소리를 했다. 둘은 내가 이해 안 가고 나는 그 둘 사이 왕따 느낌이었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과 외로움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기여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상담에서는 재산 분할 기준이 현재 시세인지 아니면 첫 매입가인지를 세밀하게 체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지혜 씨는 박준영 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반포의 90평대 아파트를 현재 시세 기준으로
10% 구매 당시 기준으로 40%를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내가 아이비 학원비, 유치원비, 집 대출 이자, 관리비를 냈다고까지 언급하며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가정 경제를 자신이 책임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재산 분할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측 변호사를 통한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의 불만과 서러움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며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사소하지만 서운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설거지를 우리 집사람이 안 한다. 어제 김지혜 씨가 가지밥을 했다. 애들을 주더라. 남은 가지밥을 저녁에 먹으려고 했더니 첫째가 먹을 거라고 하더라. 내 거는 아예 안 했다고 말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서러움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두 딸들의 식사와 등하교를 매일 책임지며 자신과 딸들 사이의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박준영 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지혜 씨 측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는 박준영 씨의 부부관계 문제를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부의 신성한 의무인데 노쇼하셨다면서요? 라고 질문하며 박준영 씨의 주장을 역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질문은 현장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에 박준영 씨는 수많은 방문 중 한 번 바빠서 못 간 것뿐이라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김지혜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습적이라며 맞받아쳐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반박은 박준영 씨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듯 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더 나아가 더 최악의 발언도 있다며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혼자 끝내고 저한테 됐지? 별표 쳐! 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해 박준영 씨를 극도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선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뜻한 언행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김지혜 씨와 박준영 씨의 신경전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지혜 씨는 부부 생활 기여도가 9대 1이다. 만족을 못 줬다고 직설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은 서로에 대한 만족감과 기여도에 대한 깊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준영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박준영 씨 측 변호사인 박지훈 씨의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는 예상치 못한 발언에 오히려 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진지하고도 코믹한 상황들이 교차하며 부부 관계의 복잡다단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지혜, 박준영 부부에 대해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결혼 20주년 기념 화보를 촬영하며 여전히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인 두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이거나 의아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가상 이혼 체험과 관련하여 갑자기 이혼 체험이라니 두 분 사이 좋아 보이는데 왜 자꾸 이혼 얘기가 오가는지 궁금하다와 같이 이번 체험이 방송을 위한 설정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과거 김지혜 씨가 SNS에 올렸던 이혼 암시 글이나 자기야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혼 발언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가벼운 언행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 공개와 관련하여 대중이 느끼는 피로감과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김준호, 김지민 부부의 결혼 생활 공개와 더불어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방송에서 끊임없이 다루며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연예인들 결혼 생활로 돈 버는 거 지겹다. 식상하다. 너무 가식적이고 억지로 꾸며낸 것 같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소재일 뿐과 같은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중은 단순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넘어 실제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은 앞으로 연예인 부부들의 방송 출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상 이혼 체험은 비록 방송을 위한 설정이었지만 김지혜, 박준영 부부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퀴추가 계속해서 주목될 것입니다. 김지민, 김준호 커플의 결혼 한 달 만에 각방 사용 소식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77평에 달하는 호화로운 한강뷰 신혼집이라는 점, 그리고 김준호 씨가 사실상 골방에서 쪽잠을 잔다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다큐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김지민, 김준호 부부의 신혼집 일상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각방 사용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이 신혼집을 방문하여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던 중 침실과 동떨어진 공간에 이부자리와 마사지 기계만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을 발견하고는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이 방은 혹시 창고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지민 씨는 순간 당황한 듯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아니, 사실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창고는 아닙니다. 엄연히 오빠의 방입니다." 라고 말을 급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김준호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니, 창고라니? 여기가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의 방인데 어떻게 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연예인 방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단출하고 최소한의 가구만 놓여있는 인테리어의 제작진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민 씨는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며 "아니, 창고는 절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이불이 깔려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해명했지만 이미 현장은 웃음바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그 와중에도 자신만의 논리를 펴며 "그래도 지민이가 나를 위해 마사지기까지 준비해준 방입니다." 라며 나름의 자랑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지민 씨는 "사실 오빠가 저 마사지기 위해서 거의 매일 잠이 듭니다." 라고 거침없이 폭로하며 다시 한번 폭소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김준호 씨의 심한 콧골이 때문이었습니다. 김지민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오빠가 저랑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면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방으로 피신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매우 솔직한 평가를 내놓으며 "정말이지 골방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라고 말했고, 김지민 씨는 "골방이라니요?" 라며 제작진의 표현을 되뇌며 결국 참았던 웃음을 다시 한번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깔려있는 이부자리를 본 제작진은 "혹시 이 방에는 침대가 아예 없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김지민 씨는 솔직하게 침대를 사달라고 오빠에게 계속해서 조르기는 합니다만이라며 말을 흐리더니 이내 김준호 씨를 향해 "조용히 해라. 절대로 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외쳐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폭소케 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며 "그래도 이불이라도 깔아주는 게 어디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방만의 독특한 장점을 어필했는데 바로 반려견들과의 특별한 교감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 방 이불에 누워 있으면 저희 집 강아지들이 자다가도 어느새 다가와 제 얼굴을 핥습니다. 마치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요. 라고 말하며 이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소박한 행복과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지민 씨도 잠든 김준호 씨의 코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며 생사를 확인하는 듯한 익살스러운 신용을 해 보였고, 이는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부부의 유쾌한 케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과거부터 여러 방송에서 김지민 씨와 각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혀왔으며, 이는 그때마다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각방 사용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를 넘어 현대 부부들이 겪는 복잡한 관계 양상과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지민 씨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김준호 씨와 칵방을 사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김지민 씨는 이전부터 김준호 씨의 심한 코골이가 자신에게 수면 방해가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잠을 잔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건강과 충분한 수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부의 선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김준호, 김지민 부부를 향해 걱정스러운 부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의 지나치게 사생활 공개적인 결혼 생활 방식에 대해 불편함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결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칵방을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는 이례적이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네티즌들은 김준호 씨가 출연 중인 돌싱포맨, 미우새와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까지 제시하며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생활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임신, 출산, 육아 등 개인적인 삶의 단계들까지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한 네티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S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미우새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상민 씨와 김준호 씨의 재혼 소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제발 그만 나와 김준호 이상민 미우새 눌러앉기에 시청자 분노한 상황이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미우새는 애초에 결혼하지 않은 혹은 이혼한 남성들의 싱글 라이프를 관찰하며 그들의 솔직하고 때로는 짠한 일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콘셉트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상민 씨와 김준호 씨는 이혼 후의 삶을 꾸밈없이 보여주는 돌싱 캐릭터로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연민을 동시에 얻으며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죠. 이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미우새가 본연의 취지에서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민 씨는 2025년 4월 재혼 소식을 발표하며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그 엽기에 그의 재혼은 많은 이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씨 역시 코미디언 김지민 씨와 아름다운 백년가약을 맺으며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해야 마땅한 개인적인 경사이지만 문제는 이들의 결혼이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타이틀이자 콘셉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명은 아직 결혼하지 못했거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불안정한 삶을 사는 이들을 지칭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결혼한 우리 새끼가 되어버리면서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이 프로그램의 근간을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김준호 씨의 결혼식 장면이 미우새를 통해 상세하게 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려 1200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은 미혼이나 돌싱에 다소 외롭고 고단한 일상을 담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혼 안 한 아들의 일상을 보는 프로그램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보고 있으니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왜 굳이 미우새라는 타이틀을 달고 결혼식을 보여주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지 그랬냐는 냉소적인 의견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시청자들의 기대와 완전히 어긋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미우새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기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민 씨가 아내와 함께 난임, 병원을 방문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2세 계획까지 미우새에서 다루려는 것이냐, 프로그램이 단순한 관찰,
예능을 넘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 프로그램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 의도인 독립적인 아들들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청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우새가 과연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다룰 것이며 그 경계는 어디인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배우 이동건 씨가 미모의 여성과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뒤 해당 미모의 여성이 16살 연하 미스 코리아 출신 강예림 씨로 알려지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혼 후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싱글의 일상을 공개했던 이동건 씨도 미우새 멤버인 이상민 씨와 김준호 씨의 재혼, 김종민 씨의 결혼 소식에 이어 핑크빛 대열에 합류한 듯 보입니다. 연이은 경사에 이들이 출연 중인 예능에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되면서 프로그램 특성상 이들의 하차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날 차태현 씨는 현재 1박 2일 미운 우리 새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 중인 김종민 씨에게 어차피 미우새는 이제 못 나가잖아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를 들은 김종민 씨는 결혼해도 미운 짓을 많이 해서라며 하차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고 장도연 씨는 계속 불효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특히 차태현 씨는 속으로 걱정한 게 준호 형도 그럼 돌싱폼엔 못 나가고 미우새도 못 나가고 상민이 형 결혼한다길래 거기도 미우새도 못 나가고 돌싱포맨도 못 나가고 돌싱포맨은 없어지는 거야? 라며 돌싱포맨의 하차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재혼한 이상민 씨와 김준호 씨의 돌싱포맨 하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우새 출연진에도 변화가 생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콘셉트가 모호해지면서 시청자들의 이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청자들은 이상민 씨와 김준호 씨의 하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 게시판에는 제발 그만 나와라. 김준호, 이상민이 미우새에 너무 눌러앉아. 시청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식의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차 안 하는 재혼 김준호, 이상민을 공개 저격하는 것 아니냐. 프로그램 산산조각 났다는 뼈아픈 비판까지 제기되며 미우새의 존폐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이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시청자들의 애정은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청자가 이들의 하차를 단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은 결혼 후의 이야기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인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프로그램도 그 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돌싱 이후의 삶도 결국 인생의 한 부분이고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을 다루는 것도 프로그램의 확장된 범주로 볼 수 있다는 유연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서장훈 씨도 미우새의 패널로 출연하며 결혼 관련 조언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단순히 결혼 여부가 출연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반문을 던지는 시청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장훈 씨는 김준호 씨의 결혼식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며 이상민 씨는 한 방송에서 결혼했다고 바로 하차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살아봐야 진짜 결혼 생활의 맛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출연진 내부에서도 프로그램의 변화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결혼 여부로 출연진의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초심을 회복하고 신선한 얼굴의 새로운 출연진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